자, 7월 14일 일요일이고요. 관심 종목들 몇 개 조금 골라봤는데, 음, 같이 좀 공부 및 피드백 하면서, 조금 움직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요일에 장마치고 발굴했던 종목들 움직임 먼저 공부를 해보면, 일단 MP, 시세가 나왔죠. 시초가가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해서 그 뒤로 바로 쭉 올려주는 그림.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MP는 요날 전일은 놓쳤었고, 이제 금요일에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한 10몇 프로 정도 수익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메타버스는 넣어놨습니다. 메타버스 섹터는 메타버스 섹터의 경우엔 삼성 재료가 단발성이 아니고 이번엔 소프트웨어 아니다 하드웨어 쪽도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쪽이 강세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리고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 하드웨어 쪽으로 보자면은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하드웨어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 있냐 보면은 선익 시스템도 있고 뭐 나무가나 센코 하이비전 시스템 고영 포세스 HB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예전에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헤드셋 같은 거 만드는 거에서 부품을 담당하는지 하든지 이런 종목들은 메타버스뿐 아니라 다른 쪽도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막 빠지거나 오히려 더 오른 종목들도 많고 한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거의 메타버스에 올인되어 있는 그러니까 엮인 재료 자체가 메타버스에 올인되어 있다 보니까 한동안 메타버스 섹터가 주목을 못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 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것이고 재료적으로나 차트상 위치적으로 볼 때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치고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치고 가다가 눌리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느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재료의 기간이 이제 삼성에서 올해 말 내년 초 이런 식으로 재료 기간을 좀 뉴스에서 나왔다 보니까 기한이 되기 전에 한번 털고 움직일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갔다가 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낙폭과대 영역이니까 계속 쭉 치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는 상당히 리스크보다는 손실 리스크보다는 수익 기대값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MP뿐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대장급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스 섹터는 한국가스공사가 상승할 시에 이쪽 섹터를 보겠다 했는데 가스공사가 아무래도 개인들이 워낙 많이 매매를 했다 보니까 개인 터는 게 조금 어, 많이 흔드네요. 그러니까 그 보통 기준 라인, 정석적인 지지 라인을 이탈 안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 지지 라인을 좀 여러 번 이탈하면서 어쨌든 재료는 계속 살아 있거든요. 재료가 끝난 게 아니고 종목도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움직임들이 전부 개인들을 터는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타점은 일단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보면서 타점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시장 상황 따라서 나오는 재료 따라서 이제 언제든지 어, 그 차트가 언제든 반등해도 이상하진 않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 경동인베스트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뭐 크게 빠지지 않으면 또 슈팅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 발굴한 종목 안에서도 좀 넣어놨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포인트 모바일.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 시세가 나왔는데, 바닥권에서 뭐, 이제 반등을, 일단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 바닥 다지면 뭐 이후에 반등 나오겠죠. 이게 그런데 바로 반등 나올지 아니면 조금 며칠 쉬었다 나올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체크해 봐야 될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한동훈 관련주는 DTNC RO 이것도 한 7%, 8% 정도 시세가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 섹터도 움직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원래 대장은 이거 대상홀딩스 우였기 때문에 일단 이 녀석을 조금 보고 있고 토마토 시스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한번 털었다가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는 따로 안 했는데 쭉 뺐다가 11%까지 시세를 주면서 일단 하락 브레이크 잡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는 좀 이러다가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릴리는 또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개 있죠. 펩트론도 있는데 저는 뭐 인벤티지 랩도 있고 한독 이 안에서 좀 시장 보면서 실시간으로 시장 보면서 타점 잡지 않을까 싶고 어 원전 섹터도 뭐 몇 개 올랐죠. 서전기전이나 한전기술 어쨌든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 일단 고른 거는 대부분 좀 시세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공부용으로 그럼 좀 더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금요일 장 마치고 좀 종목들 고른 거를 한번 살펴보고 이후 움직임도 좀 공부해 보면 우선 XQ의 경우에는 엑스큐어의 경우에는 요쯤에서부터 저희가 좀 발굴을 했었죠. 영상도 보면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호가창이 너무 얇아서 매매는 안 하고 일단 지지라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여기 개미를 털고 올리고 이 고점을 금요일에 결국 뚫어버렸죠. 원래라면 여기 뚫으면 한번 해볼 법한데 그때는 발굴을 못했었기에 보통 이렇게 개미들 털고 올리는 거는 또 시세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뭐 눌림을 줬다가 바로 그 하루 이틀 눌림 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보고 있고 비슷한 관점으로 제주 맥주도 좀 비슷합니다. 제주 맥주도 이렇게 개인들 털고 올리는 거라서 목요일에 이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에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좀 좋아 보인다 했는데 시세가 나왔었고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여서 일단 이 종목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 푸드나무 이거는 조금 리스크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에 비해서 뭐 확률이 높은 거죠. 리스크의 확률이 왜 그렇냐 하면은 여기서 큰 뉴스 없이, 이유 없이, 뭐, HTS에서, 그 HTS 상에서는 이유 없이 5,000원 정도에서 2,000원 정도까지 단기간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단기간 급락. 이거는 이제 보통 두 개로 해석이 되는데,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하는 작업일 수도 있고, 개인들 털고 저점에서 잡아서 뭐 단기 차익 내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좀 회사 내부에, 정보 아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뭐 돌발 악재가 생겨서 개인들을 그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고 여기서 이제 설거지 하면서
나가는 그림,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패턴 나오고 좀 잘 풀리는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오 플로우 같은 것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급락 나오고 횡보하다가 이게 4,000원 정도에서 거의 18,000원, 한 5배 가까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기간은 길지만 이오플로우가 더 기간은 길지만 움직임만 보면은 이오플로우랑 푸드나무도 급락, 횡보, 1차 상승해서 여기서 개인들 털고 이제 본격 상승 이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위치여서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체크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는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다음 웨이트 라이즈 이게 이제 옛날 FN 리퍼블릭 그 종목인데 FN 리퍼블릭은 예전부터 좀 끼가 좋았거든요. 좀 세력선으로 좀 잘 해먹는 종목이어서 이것도 굳이 따지 비슷한 종목 찾아보자면 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털고 다시 올리는 그림, 웨이트 라이즈도 털고 올리는 그림, 기대해 볼 수는 있어서 조금 들고 왔고, 물론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고점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포커스 HNS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강하거든요. 흐름이 강해서 이런 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치고 가면은 한 1, 20% 먹는 거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밀리는데 그게 안 밀리고 계속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준 잡고 대응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힘 자체는 상방 흐름이 계속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봉 이게 윗꼬리는 달렸어도 추세가 깨지는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분봉상에서.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괜찮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각 관련돼서 이제 15일까지 내일이죠. 월요일까지 매각 관련해서 이제 공시해라 이렇게 거래소에서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제 공시가 나오겠죠. 그런데 크게 안 밀리는 걸로 봐서는 뭐 일단은 공시가 어떻게 나오냐 그 부분 체크가 중요하고 공시가 나오고도 계속 주가를 유지해주고 상승하느냐 뭐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공시가 보통은 뭐 장중에 나오기도 하는데 장 마치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뭐 장중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좀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참고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노베이션 이것도 이제 좀 기한적으로 17일까지 이제 17일에 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저거 뭐지 합병 이제 관련해서 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고 차트상에서도 쌍바닥 영역 눌림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좀 보고 있고 대상홀딩스 우 역시 이제 이게 좀 뭐랄까요? 대장이긴 하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좀 대장이긴 해서 그 한동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은 보고 있고 메타버스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단발성은 아니다. 영동인베스트도 9월 1일까지 이제 합병 기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전에 이제 또 랠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서 조금 보고 있고 인터플렉스 이게 스마트링 그 이제 삼성 스마트링 관련 종목이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싶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 중에서는 뭐 몇 개 없는데 한중, NC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몇 번 저점 부근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신고가 돌파 이후에 다시 조정이어서 어느 정도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고점 랠리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거든요. 힘이 강하니까 어, 어디서 하락 브레이크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그 하락 브레이크만 잡히면은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 있고 HB 솔루션 이게 왜 빠졌는지는 딱히 안 알아봤는데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지금이 좀 그 주요 지지라인 부근이거든요. 앞전 요런 패턴처럼 단기간에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고 요런 지지라인 부근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다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좀 한독이나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이런 거 좀 계속 좀 아직까지 추세가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이 정도로 체크를 했고 아무래도 저거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미국 장에서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국내 종목들이 어 조금 뭐랄까요? 바닥권에 있는 것들, 좋은 개별주들, 요런 종목들이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민주당에서도, 저 금투세 유예 관련해서 좀 입장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에서 돈이 좀 빠지면은 개별주로 또 돈이 좀 돌 수도 있어 보여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 흐름 좀 지속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고 또 특이점 있거나 뭐 특별한 이슈 있으면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